제가 절집안에서 중으로 타면서 제일 많이 산 데가 문경의 봉암사입니다. 아마 거의 중로로 선방에 산 게 반은 봉암사 살아왔죠. 그 다음에 많이 산 데가 해인사, 그 다음이 정강조실 스님이 사시고, 지금은 송담 어른 스님이 계시는 인천용화사하고 인제용화선원을 그 다음으로 좀 살았고, 나머지는 뭐 송광사, 상원사, 뭐 강진 백년사 이렇게 여러 군데는 살았습니다만은, 제일 많이 살았던 데가 이제 봉암사 해인사인데, 그야말로 그 당시에 걸망을 지고 다닐 때는 뭐 돈이 좀 많아도 그게 중이 아니었고, 하여튼 그런 거 좀 결벽증 같은 거 주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소임 사는 것도 그거는 우리 수행자한테는 안 맞다, 이런 느낌으로 살았었죠. 그런데 제가 딱 한 번 원주를 산 적이 있습니다. 해인사 원주를. 그것도 큰절 원주, 아무나 못 삽니다. 85년도 하한 거로 기억을 해요. 그때는 선방에 그래도 오랫된 구참이었던 종경스님, 또 유머가 넘치고 재미있었던 호연스님, 지금 백양사 운문함에 그 선덕으로 있는 일수스님도 아마 그 철에 같이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초기불교 공부했던 그 강묵스님도 그 철에 살았고, 미왕사에 불사 총도감을 했던 경공스님도 그 철에 살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훈스님도 참, 우리 금강스님, 은사스님, 지훈스님도 그 철에 아마 살았던 것 같은데, 85년도 여름 하한거를 사는데, 그 당시에 큰절 원주는 한 200명 넘는 그 대중들의 장을 보러 다니잖아요. 원주가 장 보러 다니는 건 안살림을 맡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원주 봤던 스님이 봉주 스님 시봉이었는데, 그 스님이 이제 뭐 좀 대중들 그 뒷바라지를 제대로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불만이 좀 있었던 소리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 불공이 들어왔는데, 아마 선방에 올라오는 뭐 과일이나 이런 게 좀 상한 것도 있고,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전 지금도 절집에 있는 스님들한테도 가끔 그런 불만을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사찰이 불이익을 당하고 불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온 절집안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이번에 나눔의 집 사건이 사회적으로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 더러운 짓이죠. 그런 짓을 해서 사회적 비난을 받을 때 총무원, 종회, 본사주지연합회, 비문의회, 종정하고 원로들만 지금 입장 천명을 안 했지, 조계종 전체가 나눔의 집에 모여있는 재산을 뺏으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학예사 자격증을 위조를 해서, 지금 총무원장이잖아요. 위조를 해서 매달 학예사 월급을 얼마씩 받았고, 그래서 그게 뭐 억대가 넘는 돈을 받은 겁니다. 물론 그런 소임을 맡으면은 뭐 국가나 여기서 지원이 나오니까 받을 수도 있지만은, 본인이 다 금산사 주지하면서 도시 받고 다 하는데, 그런 돈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출근도 안 하면서 거짓 출근 기록 해놓고 그 돈을 받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절집도 마찬가지. 선방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막 문제를 삼고 벼락같이 난리를 치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과연 광주 항쟁이라든가 억울하게 권력으로부터 좀 탄압받았던 사람들이 권력으로부터 당하고 고문당할 때 남들이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요. 노동자가 탄압을 받고 70년대 얼마나 전태일 열사 분신하거나 이런 것들 사건이 있을 때 그땐 침묵합니다. 나한테 직접 또 피해가 오면 불같이 드러나요. 만약 국립공원을 뭐 잘못했다든가 절집안에 무슨 피해가 오면은 종단이 난리죠. 이명박 정권 때 그 템플스테이 예산을 뭐 요구하는데도 안 줬다고 그래가지고 전국 사찰에 한나라당 뭐 의원들 출입 금지 프랜카드 붙이고 난리 났었잖아요. 자선 원장 할 때. 지들한테 조금만 뭐라 그러면, 물론 거기에 저도 포함됩니다. 철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원주를 종무회의 하는데, 그 2판, 4판이 갈리잖아요. 선빵은 2판이고, 뭐, 살림살고, 주지하고, 장보러 다니면 4판인데, 그 4판들, 그 행정 책임자들 회의하는데, 입성 소임 받던 정경 스님하고 나하고 청중을, 그때 선빵에서 제가 청중을 봤는데, 둘이 내려가서, 원주 스님 앉혀놓고는 사표 써. 그렇게 해서 사표를 받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게. 근데 그때는 선빵에 그만큼 힘이 있었고, 선빵의 말이 지엄했어요. 그 사표를 받았는데, 일타 스님이 그 당시에는 몸이 좀 불편하셔서, 도범 스님이라고, 일타 스님 상자 중에 한 분이 총무를 맡으면서 주지 직무대행 같이 했어요. 그 도범 스님도 이제 뭐, 안 입겁죠. 선방에서 조금 뭐 잘못했다고 당신 그 밑에서 돌봐주는 원주를 내쫓아 버렸으니까 사표를 받고. 그럼 원주를 안 뽑는 거예요. 원주를 안 뽑으니까 장을 못 보러 가잖아요. 장을 못 보러 가니까 뭐 반찬이 이제 나빠지고, 그때 법전 스님이 동당 수장, 해암 스님이 서당 수장가 해가지고 두 분이 계셨고, 어른들이 두 분 다 종정진 했던 분들이 다 어간에 앉아 계신 분들인데, 근데 반찬이 나빠지니까 선방에서 원주를 내쫓고 장을 못 봐서 반찬이 나쁘다, 이렇게 이제 사중에 말은 돌고, 총무스님은, 도범스님은 가끔씩 선방에 차 마시러 올라와가지고, 아니, 선방에서 원주 내쫓았으니까 선방에서 원주 책임지시오. 약 올리는 거거든. 그러면서 며칠을 또 보냈는데, 호연 스님이라고 구참들은 다 아는 도모사, 동산 스님의 뭐 마지막 제자라고 그러는 분인데 참 재밌어요. 공부한다고 열심히 애도 썼고, 유머가 있고, 번쩍번쩍 하는 그, 참, 지혜가 있는 분인데, 저를 보고, 어이, 명진당, 여기서 하면서 안 맞아가지고 서로가 짜증내지 말고, 내려가서 원주를 좀 한번 봐. 해인사 원주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봐. 근데 원주는 사실은 선방 청중이 내려가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주는 하소임이거든요. 물론 뭐 소임에 상소임, 하소임이 어딨냐마는 뭐 조실방장하다가 공양주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어린 마음에 하여튼 내가 가서 그 돈 만지는, 뭐 돈만큼 싸들고 대구 칠성시장에 장 보러 다니는 건데, 선방에 앉아서 고고하게 학처럼 돛 닦던 사람이 그 원주 보러 가는, 장 보러 가는 게 안 맞잖아요. 그런 게 암안 같은 거, 너는 못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원주는 보살들이 본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덜컥 이제 큰절에 내려가서 원주를 내가 보겠다고 이제 총무팀한테 얘기를 하니까 종무소 사무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조용하지 못한, 뭐 속된 말로 말하면
지랄쟁이. 저게 원주를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내려가도 괜찮다. 우리가 뽑겠다 그러는데, 이미 나는 원주 내려가겠다고 큰 방에다 얘기를 했는데, 선방에서. 안 내려가는 것도 또 이제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주실 큰 방에 큰 절에 내려가서 이제 원주 보러 내려왔으니까 빨리 창고 키 다 내놓고 장부 인수인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원주 내려간다고 소문 내고, 그것도 사중에 이제 결제가 나야지 되잖아요. 소임인데. 창고 키를 안 주면 원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원주실에 버텨가지고 키를 받고, 결국은 소임을 맡으면 이제 대중이 쭉 밥 먹는 사시 공양 때 이제 인사를 해야지 됩니다. 사시 공양에 제가 원주 소임을 맡기로 했습니다 하고 사중 스님들에게 인사를 드린 겁니다. 어른들한테도. 근데 원주는 밥 먹을 때 좌차가 주지, 총무, 교무, 재무, 회계, 강원의 학인들 이제 쭉 강사, 중강 앉고 쭉 해서 원주는 저 합판이에요.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거기 가서 밥 먹을 수는 없고, 원주는 이제 큰 방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저는 꼭 큰 방을 고집을 했습니다. 큰 방에 가서 바로 패야지 되고, 청중 서인과 겸직을 하겠습니다. 그 선방에는 못 올라가는데도 그 소임을 안 내놓고 밥은 청중 자리에 가서 먹겠다는 거죠. 청중은 그 부방장 스님, 투자 스님, 뭐 이렇게 해서 입승 안고 청중 앉으니까 이제 상판이 되는 거죠. 사시에 꼭 공양간에 들어가서 같이 하고 밥을 먹어야지. 원주는 바쁘니까 금방에 못 들어옵니다. 안 들어왔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것도 깨겠다. 꼭 금방 들어오겠다. 원주의 모범을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 이제 소임 받고 열쇠 받고 그동안 못 본 장을 보는다고 이제 재무스님한테 그때 돈으로 100만 원도 넘 150만 원인가를 받아서 딱 그 전대 주머니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대구 칠성시장으로 장을 보러 나갔어요. 그 당시에 그 운전을 했던 분이 성기사님이라고 돌아가신 원명스님의 친척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보러 칠성시장에 나갔는데, 저는 가서 뭐 장을 잔뜩 봐서 이제 반찬 잘해드리고 하려고 장을 보러 나갔는데, 그 장에 나가니까 우리 성기사가 뭐 버섯은 여기서 사고 김은 어디서 사고 쭉 장 보는 데를 이렇게, 그러니까 해인사 단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가 무작위로 아무 데나 가서 장을 볼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아무 가게나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칠성시장이 벌써 큰 거예요. 해인사 원주가 새로 나왔는데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장을 보더라. 그러니까 그 뭐 같은 업종의 그 물건을 파는 데가 거의 붙어 있잖아요. 버섯 가게면 버섯, 김은 김. 뭐 아이스크림 막 사갖고 오는 분들도 있고, 뭐 더운데 그때 여름 안 거였으니까 뭐 사이다, 콜라 가는 데마다. 그래서 이제 호객행위 안 하는 데를 딱 들어가서 뭐 사고 딱 하고 난다. 그러니까 영수증을 끊는데 그 가게 주인이 영수증 어떻게 끊을까요? 그래서 아니 3대로 끊으면 되지 뭘 어떻게 끊는 거야? 영수증 끊는 방법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아니 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거예요. 가는 데마다 영수증 어떻게 끊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구나. 정확하진 않은데 대강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느 가게를 갔더니 영수증을 좀 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이건 뭐야? 영수증을 주다니? 아니 영수증 필요 없습니다. 이러고 이제 장 본 거를 트럭에다 싣고 행사를 들어오는데, 그
옆에 성기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성기사, 영수증 거 준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에이, 스님, 그거 백지 수표 아닙니까? 그걸 뭐 샀다고 써가지고 회계 주면 다 현금 바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영수증 어떻게 끊을까요는 뭐야? 나 알면서 물었죠. 했더니, 아이고, 스님 알면서 와 이러십니까? 그거, 배추 300단 사면은 500단이라 하고, 그 배추 한 단에 2,000원이면 3,000원이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끊어주는 거 있습니다. 아이고, 스님, 다 비자금 아닙니까? 그래. 처음 듣는 얘기고, 뭐, 하늘이 무너진다 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한 표현이지만은, 이래도 되나? 이 절집에서. 그러니까 이 대충 보니까 일정한 부분은 좀 서로 아는 거예요. 그 돌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종무회의를 할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보니까 영수증을 준다고도 하고 영수증을 어떻게 끊어줄까요? 이러는데 이게 수행하는 집단인 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나는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도범 스님이 아이고 원주 스님이 자기 밥그릇 깨네. 이게 돌아온 대답입니다. 내 밥그릇 깨네.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아, 이거는 구조적인 같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는 어디에서 나온 돈을 좀 알아서 쓰고 재무는 뭐 불악에 있는 기념 가게들에서 받는 도지 받는 데서 얼마를 하고 회계는 불전에서 얼마를 알아서 쓰고 그렇게 해서 좀 부재금 만드는 거는 또 뭐 주지한테 갖다 준다든가 이게 완전히 틀에 박힌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해인사에 강원에서 학인들을 책임지는 학감이라고 그럽니다. 학감을 지금 주재하는 현흥 스님이 했습니다. 지금은 뭐 서로 가는 길이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져서 연락도 안 하고 지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제가 참 좋아했던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선방이고 현흥 스님은 학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학인들의 그 교율도 이렇게 챙기고 하는 학감이니까 현흥 스님이 불렀어요. 야, 장을 보러 가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내일 사시공양 때는 이제 어른 선생님들도 다 가사장삼을 입고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은 부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걸 그냥 먹기 때문에 약속으로 먹고 아침에도 부처님은 처음에 못 먹게 했죠. 사시에는 정식으로 잘 차려서 두부 전골도 하고 버섯도 넣고 김도 내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양을 잘 한 끼는 잘합니다. 그래서 그 사시공양에는 산중 대중이 거의 다 현당에 와서 장삼을 입고 이제 시주들에게 농사 지은 사람에게 다 고맙다라는 그 개성을 외우고 그리고 법공양이라고 그래요. 법따위 밥을 먹는 거죠. 그 법공양 때 내가 공사를 붙일 테니까 강원에서도 몇 명, 그 선방에는 그 당시에 형봉 스님, 강목 스님, 그 몇 분이 이제 제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일로 내 공사를 붙이니까 공사가 들어가면은 발언들을 해주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날 사시 공양에 제가 그럼 바로를 다 걷고 딱 싸고 나서 이제 마지막 축비 치기 전에 원주 소임 맞는 명진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인사는 수도도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닦을 숫자 길도자를 쓰는데 앞으로는 닦을 숫자 도둑도자를 써야지 됩니다. 해인사는 도둑놈들이 모여 사는 데입니다. 이러고 이제 공사 포문을 연 겁니다. 그러니까 해암 스님이 그때 부방장으로는, 방장 스님은 백년암에 성철 스님이 계시고 이제 큰절에는 부방장 스님 체제였거든요. 근데 부방장 스님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대번에 뭐하는 소리야? 해인사가 도둑놈들이 사는 데라고요? 그런 얘기가 똑바로 얘기를 해봐! 그래서 이제 장보러 갔다 온 얘기를 쭉 설명을 한 겁니다. 하니까 그 젊은 선방의 그 강목 스님이나 금공 스님이나 강원 학인들이 어떤 스님은 막 울면서 땅을 치고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난리가 난 거죠. 해인사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해인사 산중 공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극락전으로 이제 감원들까지, 소임자까지 싹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른들하고 쭉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해인사 재무구조 실태조사위원회가 꾸려집니다. 그 위원장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선방에서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해인사잖아요. 저는 법추사중이고 법추사중이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뭐 법추사중, 해인사중, 법마사중, 송강사중 그런 그 구분이 있었습니다. 문중이 있었어요. 지금은 문중이 없어졌죠. 거기가 뭐 무슨 파, 그러니까 돈 많이 주는 어느 중 앞으로 줄을 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승 앞으로 줄을 쓴 놈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맡아서는 안 된다. 나는 부위원장을 맡고 위원장은 해인사중이 해야지 된다. 그런데 강원 학감이 또 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을 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방장 스님 상자가 맡았으면 좋겠다. 원택 스님을 해인사 실태 재무구조 실태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현흥 스님하고 나이가 부위원장을 맡습니다. 엄청난 권한을 유임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년 전에 기록됐던 해인사 재무 장부까지, 그러니까 해인사에서 계리사를 불러서 뭐 쌀 창고에 있는 것까지 싹 다 해인사 전반적인 걸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인사 재무구조 실태조사위원회 100석까지 만들었어요. 무엇이 문제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거. 한 달, 그렇고 해제까지 하면서 거의 2달 정도를 보고 나니까 저는 원주 체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달 만에 사표를 내는데 해인사 성철 스님이 저를 보고 방장 스님이 올라오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때는 노장님이 좀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랬는가 일체 안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백년암에 올라갔더니 노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놈아 밑에 저 일타 주지가 만나자 해도 내가 지금 몸이 안 좋다고 안 만나는데 니까 너무 원주를 내가 좀 보자고 올라오라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사중일이 바빠가지고 일체 사람을 안 만나는데 방장스님이 보자하니까 겨우 올라왔습니다 하니까 이놈의 새끼 또 저는 말하는 거 봐라가면서 이제 노장님한테 꾸지람을 좀 듣고 노장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해요. 아이고 그래 가보니까 다 복을 받으신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 못된 짓을 하더나. 예, 이거는 중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래 해인사 중을 네가 이제 다 도둑놈 만들었다니. 도둑놈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이 도둑질 못하도록 이제 앞으로 잘 관리를 할 거니까 그래 이번 기회에 다시는 그런 일 안 생기도록 네가 확실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특명을 받은 거죠. 방장 성철 스님의 특명을 받고 이제 완장을 찼으니까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다녔겠습니까. 여기까지 합시다.